자, 뉴욕 제과점 2부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뉴욕 제과점이 그곳에 있는 곳이 없고, 나의 정체는 어렸을 때부터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나의 삶과 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서울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도 간혹 뉴욕 제과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인데 역전에 있었다, 역 앞에 있었다 이 말이죠. 하면 대부분 기억해낸다. 어머, 여고 시절에 거기서 미팅을 자주 했는데 저 시절의 미팅은 빵집에 가서 우유랑 빵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쵸? 언젠가 인사동 술집 울력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화여고 학생들이랑 단체 미팅 한 적 있어요. 빵집에서. 광화문 저기 있는 빵집에 앉아가지고. 네. 네, 배화여고 방송반 있지 니네? 네, 방송반 학생들이 네, 미팅 한 적 있습니다. 네, 교복 다 입고 딱 앉아. 네, 막 뭐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자, 그 선생님은 되게 그때 기억도 나. 그 미팅 상대방 완전 테토녀,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끌려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언젠가 인사동 술집 울력에서 만난 한 시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술이 많이 취한 날인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리라. 이젠 더 이상 제과점을 하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듣고는 놀라거나 충격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이러면 사람, 진짜?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에 놀라거나 충격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 그러니까 뭐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여학생 시절에 미팅까지 했던 곳이라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째서 놀라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이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죠? 왼편 날개에 보시면, 자, 뉴욕 제과점에 얽힌 추억의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달라요. 사람들에게 그 추억은 어차피 변화해서 사라져가는 게 당연하다. 지금 시대는 빨리빨리 모든 게 변하죠. 그러니까 변화해서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뭐. 뭐 없어졌다. 그럼 없어졌어. 어머, 그래?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나에게는 내 삶 전체가 반영된 공간이니까 어때? 이 뉴욕 제과점에 이미 끝났다는 사실은 엄청난 상실감을 줄 텐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자, 나는 가끔 멍청한 표정으로 이런 생각에 잠겨 한참 고향 얘기에 열을 올리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 왜 그래 갑자기?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고향 사람들과 나는 곧잘 문맥을 놓친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왜 놓칠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맥을 놓친다. 이런 말에 익숙해져야 돼. 앞으로 우리가 20대, 30대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의 문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죠? 남자친구를 사귈 때. 또 그 남자애가 보이는 반응에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보통 여성들은 근데 그걸 잘 파악해.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해요. 그 정신 연령이 낮아. 선생님 정신 연령이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남학생들은 정신 연령이 7살이죠. 그렇죠? 원래 남성들은 정신 연령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분위기 한번 타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래 하고 막 가는 게 훨씬 강하죠. 자, 문맥을 놓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나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는 소리죠. 왜냐? 나에게 뉴욕 제과점은 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뉴욕 제과점은 그냥 어떤 장소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차피 대기업 빵집들이 즐비한데 굳이 뉴욕 제과점이 있을 이유가 뭐야? 당연히 받아들인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나는 뉴욕 제과점이 있었던 그 거리에서 사라진 상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은 사라진 상점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치? 가령 여러분이 지금 어디 저기 동네 어디 갔는데 서울에 이런 지역 선생님이 살던 지역에 갔는데 거긴 지금 다 아파트촌이에요. 뭐 막 4, 50층짜리 아파트가 막 즐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골목이 있었고 그냥 다들 대부분 이제 주택, 다세대 주택, 일반 주택 그런 게 있었고 옛날 거리였다. 지금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아파트촌. 나는 내 추억을 더듬어 볼 만한 장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바뀌었나 보네. 이럴 거라고. 그 차이. 여기에서 나는 그 문맥을 놓치는 일이 자주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네를 상점과 함께 떠나버린 사람들조차 나에게는 기억에 다 남는데. 얘기했죠? 아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다 보면 친구들 엄마 아빠야. 그런 분들도 지금 거기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다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나란 존재는 그 거리에서 배운 것들, 이게 A라면 그 거리 밖에서 배운 것들, B가 있어요. 내게는 그 거리에서 배운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뭐야? 옆에 적혀 있죠? 의식이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내게 최고의 추억의 장소라는 거죠. 의식이나 정체성을 그 거리에서 형성했다. 내게 뉴욕 제과점은 내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자, 내 몸 안에는 내가 어려서 본 상인들의 세계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저마다 내걸었던 양철 간판이나 형광등 간판이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하다. 그 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고향에 있는 거리는 예전에 내가 살던 곳이 아니다. 그죠? 변화됐다. 근대화 돼버렸죠. 거기 전부 그냥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자, 어떤 의미에서 나는 실향민과 마찬가지다. 자, 이 실향민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내 의식이나 정체성을 이루는 장소에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장소에를 상실했다. 상실감을 비유한 것이다. 내 고향은 실제로 사라졌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유목민처럼 사는 거예요.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발전이 엄청 빠르죠. 일본은 앞으로 갈수록 발전이 느려질 겁니다. 아직도 거기는 300년, 400년, 심지어 800년, 1000년 된 가게도 있어요. 계속 세습해서. 네. 1000년 동안 살아남은 가게. 대단하죠?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본 여행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해외여행 기분도 있고 느낌도 나고.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만약에 집을 하나 사고 판다 하면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다 받아야 되고 아직도 그걸 팩스로 넣으면 그거 받아갖고 거기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영역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죠. 어딜까요? 공공기관. 미칩니다, 진짜. 공공기관 가서 뭐 하면 정말 속 터져요. 그냥 카톡으로 뭐 하나 띡 보내도 받아가지고 그 PDF로 곧바로 출력하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아직도 가서 도장 찍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 싹 다 뜯어고쳐요. 공무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가 이상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이렇게 빨리빨리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는 사회는 과거는 맨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실향민이라는 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게는 아까 A, B 있죠? 거리에서 배운 것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자, 지물포와 철물상과 목재상과
신발 가게와 중국집과 금은방과 전당포와 양복점과 대포집, 명찰가게, 다방재료상, 전업사, 저울가게, 하숙집, 대서방, 도장가게가 있던 내 고향은 나죠. 영원히 사라졌다. 개발은입니다. 개발 때문이죠. 그 모든 작은 상점을 없애버렸다. 근대화. 자, 대단히 쓸쓸한 일이다. 죽음을 앞두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돌아볼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쓱 지나간다. 죽기 전에는 다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다른 시절에 할애된 시간을 줄여서라도 어린 시절 그 거리를 오랫동안 공들여서 천천히 다시 걷고 싶어 할 정도로 장소애가 강하다. 그죠? 나의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다. 대놓고 안 물어봤지만 뉴욕 제과점은 그저 학창시절에 미팅했던 장소 정도라서 죽는 마당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뉴욕 제과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거기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나의 대비된 모습도 나타난다. 대조적이죠. 네. 그러니까 근대화 시대를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90년대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2026년 현재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저긴 선진국이지. 인정받는 거. 우리는 선진국 시민이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훨씬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그 꾀죄죄한 학생들보다는 훨씬 세련됐어. 자, 뉴욕 제과점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야속해. 심지어. 그치? 뭐 내가 그렇다고 딴 사람이 또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발전,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단 말이야. 사람들은. 당연시 하는 거죠. 나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된다. 자, 뉴욕 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죠. 자, 여기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이게 잘 나와 있죠. 나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대조적입니다. 나는 놀라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이야. 뉴욕 제과점이 문을 닫은 것은. 고향 사람들은 전혀 충격이 아니죠. 왜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라진 것이 내게는 한동안 막 엄청 힘든 일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뉴욕 제과점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 알고는 있지만 소중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향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처럼 뉴욕 제과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1995년 8월 결국 문을 닫았다. 1995년 8월 선생님은 한참 수능을 준비할 때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그때 또 한참 쪼리가 유행해가지고 쪼리를 신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벌점 먹고 막 되게 예쁜 쪼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최신식 노란색 아디다스 쪼리를 딱 신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온 것들은 대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죠. 그렇죠? 자, 정상적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 뉴욕 제과점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랬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죠? 반어적. 내겐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야. 나는 받아들이기 힘듦이죠. 나는 힘들어. 그러나 정상적이야 그게. 했는데 이게 반어적이래. 반어법이에요. 내 마음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비정상적이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정상적인 세상에 정상적인 일이야.
담담하게. 그래서 반어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실감을 어떻게 표현했죠? 절제된 표현으로 제시했습니다. 절제했어. 오히려 상실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됐죠? 자, 그런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그저 사라져버리면 그만일까? 자, 의문형으로 제시했으니까 사라져버린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올 것이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근검 절약을 미덕으로 내세우던 시대가 지나가고 1980년대 들어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찾아오면서 70년대는 근검 절약이었다면 80년대부터 소비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도성장 제1차가 80년대 내내. 그러니까 80년대를 상징하는 사건도 나타나죠. 올림픽을 개최했죠. 그죠? 그 다음에 90년대. 고도성장 제2차. 그랬다가 9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내가 그때 팀플 과제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학교 앞에는 술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야, 요번 과제 어떻고 이랬는데 97년 11월 달이거든요. 갑자기 거기 이제 친한 사장님하고 친하죠. 사장님이 TV를 딱 틀었는데 뉴스 데스크 나오면서 바로 앵커의 첫 멘트가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나라 망했대. 야,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는 술 먹다가 술이 확 깨더만. 딱 봤더니 IMF 구제금융. 그래서 완전히 그냥 퇴행. 나라 자체가 막 쑥대밭이 된 거죠.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막 고도 성장할 때 우리가 활용해서 그 위에 잘 편승하고 삼성, LG, SK 이런 데가 이제 고도화 시켜갖고 지금 여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 고도 성장을 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0년대인데 뉴욕 제과점의 전성기가 옵니다. 아직 대기업 빵 맛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자, 바게트 같은 새로운 종류의 빵을 파는 세련된 제과점이 나타나고 뉴욕 제과점을 이끌었던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위기에서 절정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었대요. 제과점 빵은 잘 사 먹는데 빙수만은 절대로 안 사 먹어. 빙수의 생명은 팥소에 있습니다. 팥 이렇게 위에 얹어주는 거 있죠? 팥소를 직접 만드는 집이 없어. 빙수는 곱게 간 얼음에 팥소만 끼얹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우리한테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팥소만 얹으다니. 요즘 얼마나 맛있는데. 설빙 안 가보셔서 그래요. 설빙 요새도 있나? 네. 설빙 너무 요새 빙수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새 또 한동안 무슨 호텔 거기 가면 무슨 10만 원짜리인가 20만 원짜리 빙수 있었잖아.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빙수하면 첫 번째가 팥소 맛. 네. 약간 꼰대 아저씨 같다, 그치? 두 번째가 눈처럼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빙수기계의 칼날 맛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면 나도 가게에서 빙수를 꽤나 많이 팔았다. 가장 기록적인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994년 여름방학 때인데 내가 시와 소설로 등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고향에 알려진 바로 그 해다. 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전적 성격이 매우 강하죠. 내가 시인이자 소설가다라는 사실이 딱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해다. 그 여름은 꽤나 무더웠어요. 1994년 여름에 북한의 제1대 왕이었던 김일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그때 고2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사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종례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그 부산 분이었는데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충격. 김일성 죽었다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엄청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열대야가 2달 동안 지속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에어컨이 없었어요. 어떻게 버텼겠어?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놀라운 시절이죠? 자, 그래서 꽤나 무더웠는데 빙수 파는 양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결산해보니 134그릇. 그 사실 알고 막 흥분했어요. 엄마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해 여름에도 어머니는 연례 행사처럼 병원에 입원 중. 자, 요게 바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어머니가 퇴원하면 자랑하려고 숫자를 암기했다가 134그릇 팔았다고 자랑을 하게 됐죠. 엄마, 나 그날 134그릇이나 팔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 많이 팔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며칠 뒤 대구 병원을 내려간 내가 숫자를 말하자 누워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루 동안 빙수 판 것 중에 제일 많이 판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팔았지. 몇 그릇 팔았는데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엄마 때는 막 300그릇, 500그릇 팔았을 겁니다. 분명히. 여름에 빙수 팔아가지고 가을에 너희들 학교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그랬으니까. 자, 따라서 뉴욕 제과점은 자식들을 모두 길러낸 어머니의 자부심이라. 옛날엔 훨씬 많이 팔았다. 자, 그러면 얘가 134그릇을 팔았지만 얘라기보다 여기 주인공이 134그릇밖에 팔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낡은 제과점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90년대니까. 그죠? 자, 어머니의 인물의 행동과 성격, 어머니. 이거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억척스럽고 책임감이 강해. 제과점 경영으로 3남매나 길렀으니까. 자, 다음에 졸업 후에는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꼭 알바 구해서 일 해보세요. 돈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23년째 토요일, 일요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시험 종료 주간이라 1년에 한 3-4번 정도 찾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 그거 빼고는 23년째 전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내 직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디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 관제사로 일을 한다든지 그쪽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주말을 항상 반납하고 주말을 쉴 때도 있지만 반납할 때도 있고 평일에 막 밤에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간호사 같은 거 한다. 3교대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 8시 이때쯤 출근합니다. 밤 꼴딱 새요. 나이트.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생활이 고등학교 시절보다 100만 배는 힘들어요. 재미도 있지, 대신. 어른의 삶은 재미도 있지. 뭐 말하자면 술도 마실 수 있고 어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번 돈으로 뭘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쉬운 시절이에요. 공부만 하시면 돼요. 너무 공부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공부 강조해야 되는 장소니까. 공부만 해야 돼, 사실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지수, 알겠지? 이번 방학에 그렇게 하면 2학기 때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남들 안 할 때 해야 돼. 배화여고의 한 70%는 안 하거든? 공부 안 해요, 방학 때. 덕성여고 한 7, 80%는 공부 안 해. 이때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점수를. 몇 문제만 더 맞히면 1등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몇 문제 못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의 점수를 들으면 까무라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영수에서 제일 수학을 조금 못하긴 했는데 내신은 딱 한정된 법이니까 제일 많이 틀려본 게 한 3개 이상 틀려본 적 없는데 뭐 막 한 반이나 틀려고 이러면 와 그러면 선생님은 자아성찰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근데 선생님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 그냥 대충 흘려보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립심. 여러분에겐 자립심 필요하다. 세 번째, 엄마는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의 자립심을 중시한다. 자, 다음에 팔지 못해 상한 빵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왜? 빵은 평소처럼 그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미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빵을 파는 제과점들한테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게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는 갖다 버린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죠. 자, 유행이 뒤처졌는데 그래서 장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게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착도 강해. 자, 그리고 수술을 받은 뒤로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린다. 뭔가 암 수술 같은 거 받은 거죠. 자, 그 긍정적이고 심지어 낙천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그죠? 아주 뚝심도 있으면서 재미난 분. 소탈하고. 자, 이런 어머니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호자용 침대에 앉아 떨어지는 링거방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해요. 야, 네가 아직 대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가게 그만두면 네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냐. 내가 글 써서 벌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형하고 누나도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벌어서 됐으니까 너도 학비는 대줄게. 그 다음은 네가 벌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는데 수술 받은 뒤로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막 터뜨려요. 뭐가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어머니 자체 건강도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낙천적이고 긍정적, 밝게, 그죠? 밝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밝아야 돼요. 자, 내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들 중에 제일 훌륭한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그 웃음이다. 자,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죠. 엄마의 웃음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어머니 서운해할까? 결국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등록금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돈을 딱 끊었어요. 자, 그래서 자립심을 중요하게 생각. 대학 졸업 후 한 해 동안 나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번 돈이 전성기 때 뉴욕 제과점 대목 장사는커녕 며칠 번 돈만큼도 되지 않았다. 자,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취업 잘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친구들 겪게 됩니다. 겁이 덜컥 났죠.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구나를 깨달았다. 자립심을 엄마가 길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한 마지막 기회가 뉴욕 제과점 찾아왔어.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할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응이나 XXX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작은 도시에도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했습니다. 자, 내가 봐도 그런 가게에서 파는 빵과 비교해 뉴욕 제과점 빵은 객관적으로 형편없었어. 맛이 없는 빵을 만들었지. 옛날식 빵을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60년대 스타일로 90년대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뉴욕 제과점과 함께 빵 장사를 시작했던 다른 가게들이 하나 둘 이런 가게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시대 변화. 시대 변화인데 어떤 시대 변화? 아주 빨라요. 가파른 시대 변화. 이 파도의 높이를 견디지 못하고 뉴욕 제과점은 80년대 풍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게 대기업에서 큰 자본과 기획력으로 심지어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자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낸 마케팅과 제품을 뉴욕 제과점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뉴욕 제과점은 우리 3남매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필요한 돈과 어머니 수술비와 병원비와 약값만을 만들어내고는
그 생명을 마감할 처지에 이르렀다. 자, 뉴욕 제과점을 생명을 지닌 존재처럼 표현했어요. 의인화했죠. 내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그래서 애정과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다른 빵집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니까 뉴욕 제과점으로 오는 손님은 없어지죠, 점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빵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팔지 못해서 상한 빵들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곤 했다. 자, 간접제시죠, 이런 게. 결국 어머니는 몹시 자존감이 강했다. 직접 제시가 아니라 팔다 남은, 그래서 상한 빵을 아무도 못 보게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내다 버렸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레빠시입니다. 기레빠시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어죠. 기레빠시는 자투리,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자, 기레빠시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던 분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처참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었던가? 어머니의 자존심은 빵을 팔지 못해서 버린다는 사실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버리는 정도로만 남아있었다. 그나마도 집 잃은 고양이들이 빵 냄새 맡고 쓰레기 봉투를 죄다 뒤져놓아서 청소차가 다니는 새벽이면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빵 봉지가 막 그래서 뉴욕 제과점이 이제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가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강한 애착이죠. 애착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느 해 여름에 빙수 얼마나 팔았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얼마나 팔았고, 어떤 기술자가 속 썩였고, 그런 말씀만 할 뿐, 어차피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도 뉴욕 제과점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상실감이 아니겠느냐 이랬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한 그때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 제과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 제과점은 결국 폐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 됐다 해서 새로 인수한 사람은 24시간 국밥집을 차린다 이랬습니다. 24시간 국밥집 이런 걸 차린다. 자, 그래서 잘 됐다 했습니다. 나는 문 열 때도 없었는데 문 닫을 때도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밥집이 된 뉴욕 제과점을 상상해봤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상도 안 되고 약간 쓸쓸한 기분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걱정할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나 먹고 살 일로 바쁘죠. 자, 그래서 살던 집도 역전해서 시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 24시간 국밥집으로 가지 않고는 바로 택시 타고 외곽에 있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와 뉴욕 제과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어머니와 뉴욕 제과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전성기와 쇠퇴기가 어머니의 삶의 흐름하고 똑같다. 자, 이거에 일단은 가게 소득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추억도 제공했죠.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뉴욕 제과점은 어머니의 분신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욕 제과점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 자, 여기 뭐죠? 마지막 줄에. 뉴욕 제과점이 있던 곳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세월이 더 흘렀으니까 어머니는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자, 어느 날인가 문득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괴로운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늘 누군가 내가 알던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내가 알던 거리가 바뀔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 이 두려움은 뭘까요? 바로 앞으로는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만 남게 될 것이다. 오른편 날개에 있죠? 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만 내 안에 간직한 불빛입니다. 자, 이 불빛이 중요하죠. 불빛이란 것은 거기 적혀있죠? 소중한 추억을 의미한다. 불빛들을 하나 둘 꺼내보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보다 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끔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지금보다 훨씬 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게 아주 특이하죠? 사탕을 넣어둔 유리 항아리 뚜껑을 자꾸만 열어대는 아이처럼 빤히 보이는 그 불빛들이 그리워 자꾸만 과거 속으로 내달았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속으로 내달았다. 두려움 앞에서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뉴욕 제과점이 늘 존재하죠. 왜? 내 어린 시절, 내 삶과 정체성을 형성한 모든 기억은 뉴욕 제과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어린 시절에 소중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태어나고서 자라고 어른이 되는 동안 뉴욕 제과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 제과점이 내게 만들어준 추억으로 나는 살아가는 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제는 내가 추억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나는 깨달았다. 뭐죠? 괴로운 일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이 다 죽고 노인이 돼서 막 70세, 80세가 되면 와,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70세, 80세도 나이만 먹고 겉모습만 쭈글쭈글할 뿐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이나 선생님 나이 때 생각하고 똑같대요. 젊었을 때 생각은 그대로야. 몸만 늙은 거래요. 놀라운 얘기죠? 자, 이 사람도 괴로운 일만 남은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없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위안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됐다. 자, 삶에서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자,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이 문장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자, 그즈음 내게 아이가 생겼고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가 나 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구나. 이 사실을 특히 밑에 작은 따옴표로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자, 깨달음을 얻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실감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원래 상실감을 가졌지. 그랬다가 긍정적 인식. 내 아이에게도 내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슬픈 일만은 아니야. 그 사람들과의, 그 존재와의 기억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 자, 오늘의 핵심이죠? 뭐예요? 지윤이, 오늘의 핵심 뭐야? 여기에서 핵심. 상실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시겠죠? 누구에겐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해 추석이던가 설이었던가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국밥집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망설였어. 일단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아픈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김천역을 빠져나와 역전광장 왼쪽에 뉴욕 제과점이 있는데 양옆에 셰시입니다. 샤슈 있죠, 그죠? 셰시로 만든 진열창이, 그 가운데 역시 셰시로 만든 출입문이 있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 케이크를 늘 진열해 놓았고, 자, 결국 여기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뉴욕 제과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방이 있고 오후면 기울어진 햇살이 들어오는 바람에 차양입니다. 어닝 있죠? 어닝을 드리워야 했고, 가게를 볼 때 나는 오후 4시경이면 줄을 풀어 초록색 차양을 드리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80년대 후반에 새로 들여놓은 최신형 케이크 진열대, 자, 개방된 형태 빵 진열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맞은편에는 식빵, 롤케이크, 밤빵, 피자빵, 이런 진열대, 1번에서 9번까지 테이블, 8, 9번은 수족관 뒤쪽에 있어서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출입문의 정반대편 벽에는 컬러 방송이 처음 시작된 해에 구입했던 텔레비전이 높이 설치된 받침대 위에 딱 올라가 있었고, 자, 어머니는 늘 케이크 상자나 포장용 비닐을 쌓아두는 1번 테이블 한쪽에 앉아서 낮에는 출입문 쪽, 밤에는 TV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 속의 뉴욕 제과점 장면이죠. 마음속에 영원히 남은 뉴욕 제과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24시간 국밥집에 딱 들어가서 옛날로 치면 2번 테이블이 있던 곳쯤에 가서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TV도 그 받침대 그대로 있고 바닥 무늬도 그대로고 나무 장식으로 된 천장도 그대로예요.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뉴욕 제과점의 얽힌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아이였다가 초등학생이었다가 걱정에 잠긴 고등학생이었다가 자신만만한 신출내기 작가였다가 빙수 판매 신기록을 세운 대학생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실내를 바라볼 수 없다. 왜 그럴까? 마음이 너무 북받쳐 올라서 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 그래서 국밥이 나왔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다. 왜? 울면서 국밥을 먹는 거예요. 엄청 안타깝고 아픈, 그러면서 좀 뭉클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국밥은 따뜻했고 나는 샘을 치른 뒤 셰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역전 거리의 불빛들이 둥글게 아롱져 보였다 했습니다. 눈물이 어리었다는 거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국밥 먹고 나왔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불빛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겠는가. 자, 세상에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라진 뉴욕 제과점은 소중한 추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죠? 그래서 많지 않은 추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험은 되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그죠? 힘든 경험인데 그걸 여러 번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어릴 때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뉴욕 제과점 봤습니다. 결말 부분에 나타난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 요거 잘 보시고 뒤에 한두 개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괴로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괴로운 일만 남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사실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밥도 먹고 고생도 하면서 자산이 하나둘 쌓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시간에 대한 그래서 관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자, 시간은 미래에서 와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흘러갈까요? 과거에서 나와서 미래로 나갈까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와서 현재가 돼서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형식일 수는 있어. 그러나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가 되어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 우리의 과거가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너무 졸려, 소위. 예, 예. 자,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한다. 내 안에 다 들어있어. 추억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서양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추억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역사팔이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어디를 가보냐면 2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소설만은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다. 자, 그래서 말하려 하는 내용이 뭘까요? 내게 몹시 소중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그 웃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죠? 어머니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낙천적인 성격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라는 얘기는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에 요 감정의 변화, 이런 거. 우리 요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나왔죠? 그거. 반대 신문식 토론. 그 표, 외우라 했지, 그치? 근데 평결을 거기다 딱 낼 줄이에요. 평결을 내가 강조를 좀 덜 했는데. 자, 그 표를 외웠으면 평결을 잘 쓸 수 있었죠. 자, 두려움에서 안도감과 깨달음으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그리움과 슬픔도 나타났어요. 이 글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엔 두려웠어. 왜? 모든 게 사라질까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도감과 깨달음, 사실은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결말에 마지막 장면을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하나 딱 끼워 넣었죠. 그죠? 그리움과 슬픔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낭만 합격이죠. 그죠? 낭만이 있어야 돼, 사람. 낭만. 그치? 우리 지윤이는 너무 낭만뿐이야. 이성도 좀 있어야 돼. 지윤이는 낭만. 지윤이는 모든 것을 이렇게 춤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 통통 튀는 저 발랄함 너무 멋있어. 이제 이성만 딱 갖추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낭만은 그냥 서울대 수석 합격이에요. 낭만적이지? 낭만만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어머니 특징. 그죠? 어머니. 요거 가지고 어머니의 특징 쓰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해는 요걸 서술형으로 낼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배화는. 덕상은 항상 요거 나왔어. 항상 요거 나왔다 하지만 작년에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뉴욕 제과점은 소중한 공간. 뉴욕 제과점에 관해 얘기하면서 작가가 나타내려는 주제의식은 뭐죠?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뉴욕 제과점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작품 해보겠습니다.